병원에서 처방받는 다이어트 약은 기본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게 되는데 식욕 억제제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10년 넘게 오직 다이어트만 진료해왔었던 다이어트 한의사로서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10,000명 넘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고민이시고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지승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고 먹는 거는 이렇게 잘 먹고 싶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살을 빼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곤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 약들이 어떤 방식으로 처방이 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의사가 알려드리는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으면 안 되는 이유에 이야기 드릴 테니까, 만약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약은 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다이어트 약은 기본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식욕 억제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식욕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식욕도 있고 이상 식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상적인 식욕까지 억제시켜버리는 식욕 억제제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상 식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배부른데도 더 먹고 싶은 과식, 아침 점심은 적게 먹으면서 저녁 한 끼를 몰아먹는 폭식, 입이 잠고 심심해서 찾게 되는 간식, 밤에 자꾸 먹고 싶은 야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식욕인데, 이런 이상식욕에 대한 것만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지, 정상적인 아침, 점심, 저녁 3끼의 식사까지도 그런 식욕을 억제시켜버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식욕 억제제가 그런 거를 구분해서 억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식욕을 다 억제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식욕들을 다 제어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좀 생기나요?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 욕구 중에 하나인데, 가장 비슷한 욕구가 수면욕이 있거든요. 이 수면욕을 사람이 만약에 억제시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졸리고 잠이 오는데 계속 못 자는 상황으로 누가 옆에서 계속 흔들어 깨운다고 생각하면 미칠 노릇이거든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압력밥솥에서 밥을 짓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이 압력솥에 밑에다가 불을 뗐을 때는 이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적절하게 김이 빠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김이 빠지지 못하게 위에 줄을 꾹 눌러놓고 있으면 터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수면욕도 사람이 졸린데 잠을 못 자게 하다가 잘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픽 쓰러져요. 계속 자거든요.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못 먹게 계속 눌러놓으면 나중에 언젠간 터집니다. 100% 요요가 생기거든요. 식욕을 억제시켜서 먹는 거를 단기간에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일시적으로 처음에 체중이 약간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약을 끊게 됐을 때, 혹은 이 약이 내성이 생기면서 더 이상 몸에서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 식욕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예전에 먹었었던 식욕보다 더 높은 만큼의 식욕이 발생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요요가 생기고 이전보다도 더 높은 체중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나의 모든 식욕이 다 억제돼버리면 결국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먹어야 되는 필요한 어느 정도의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까지 모두 결핍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게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꼭 머리가 빠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거의 100 중에 100이 다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극단적으로 절식을 하는 분들,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 상태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식욕을 억제시켜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내 몸 안에서의 여러 가지 내분비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사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도 망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은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식욕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중이 증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그 사람의 살아오는 생활 패턴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도 없고, 살이 찌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다이어트 방식을 하게 되면 나에게 맞지 않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 그걸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상식욕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과식, 폭식, 간식, 야식, 요 4가지 이상식욕은 정상적인 식사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이 우리 몸에서는 분해를 할 수도 있고 몸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분해하는 능력을 높여주고 저장하는 거를 줄여주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하더라도 체중은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체중은 빠지는데 오히려 체력은 더 좋아지는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은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일주기 리듬을 정상화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식사, 하루 동안의 활동, 그 다음에 수면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하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중간에 자주 깨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식사를 하고 내 몸에서 호르몬 분비나 우리가 하루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게 내 시간에 맞춰서 적당한 사이클로 정상적인 분비 리듬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진료하는 병원에 가면 약만 처방해주고 그 약 복용하고 얼마 뒤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처방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주기 리듬상의 문제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침치료나 약침치료, 추나교정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줘야 나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고 보다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식욕 억제제를 복용을 하고 한 3개월에 15kg 넘게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의 체성분 분석을 이렇게 봤을 때 체중은 빠져 있었겠지만 체지방이 감량이 된 게 아니라 근육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몸에 굉장히 밸런스가 망가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요요가 생기면서 다시 체중이 늘 때 근육이 늘는 게 아니라 다시 체지방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다이어트 하기 이전보다 몸의 밸런스는 더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로 내원하셨던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이어트를 저희랑 같이 하면서 그분은 평소에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게 있으셨고 그래서 그 불면증을 개선하는 게 다른 것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평소에 식사를 그렇게 과도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고 간식을 많이 먹거나 야식을 먹거나 아니면 술을 좋아하시거나 그런 것들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체중이 늘고 뺐다가도 요요가 자꾸 생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셨는데 그분의 가장 문제는 불면증이었고 그래서 그 불면증을 해결하는 것이 그분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불면증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도 계속 감량이 잘 된 상태로 유지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식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것이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단만 잘하면 치료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진단이 저는 100 중에 90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단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도 자세히 듣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저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와주시는 분들은 편하게 오셔서 저와 함께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활부터 한번 보면서 저와 함께 다이어트를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10년 넘게 오직 다이어트만 진료해왔었던 다이어트 한의사로서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10,000명 넘게 저는 봤습니다. 어떤 분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죽고 싶다고 제 앞에서 울던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그만큼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자존감, 삶의 질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가까이에서 듣고 그것을 해결하게 나가는 것을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외면만 바꿔드리는 게 아니라 내면의 마음까지도 같이 바꿔나가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께서 나는 살을 빼려고 왔는데 꼭 심리상담 받은 것 같아요. 정신과 상담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지금도 환자분들의 마음을 더 잘 공감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심리학 공부를 꾸준히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한의원에 올 때 표정도 어둡고 좀 지쳐있고 우울해 보이고 그러셨던 분들도 같이 저랑 해 나가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더 활력도 생기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고민이시고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지승이었습니다. 안녕.